오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천운환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어제 맨 처음에 천정희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 와서 2박 3일이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하여튼 최소한 뭐라도 저거 뭐야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가서 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야 어제 뭐 이인석 교수님 할 때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뭐 항모가 나오더니 나 그때부터 이틀 놀았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선 이제 타원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제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좀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산대수나 RSA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어떤 굉장히 큰 사이클릭 그룹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런 그룹이 어디에 있나 하고 이제 딴 데를 뒤져봤습니다. 사람들이. 매트릭스 그룹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트릭스 어떻게 됐어요? 사라라는 여고생이 상 받고 유명해졌는데, 사라가 쓴 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만든 매트릭스 그룹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사실은 한 1, 2주일 이내에 해독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사라는 책 써서 돈 많이 벌었죠. 걔 아버지하고 같이 책 써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룹 중에 예를 들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것, 뭐 그런 거 브레이드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그 여기 요 앞에 앉아 있는 천정희 교수님이 그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산 이론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예 뭐 튜링 머신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undecidable, 그러니까 결정 불가능한 그룹, 그런 거 쓰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런 거 쓰려고 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나오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렇게 어려운데 원래 사용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결정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 가장 좋은 것은 유한체 말고는 타원곡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언론 같은 데에도 뭐 초타원곡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 사용하는 각종 연산들 그냥 대략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도,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대더라 그대로 공식 갖다 쓰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초타원 곡선은 뭐 굉장히 이제 차수가 높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타원 곡선에서 흔히 지너스라고 부르는데, 지너스가 4 이상은 뭐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타원 곡선하고 비슷한 것들 뭐 그런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타원 곡선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그 정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어떤 체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체에서 좌표를 가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은 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큐빅, 그러니까 디그리가 3인 커브라고 했어요. 디그리가 3인데 예를 들어서 x제곱 곱하기 y 3승 하면 디그리가 5입니다. 2 더하기 3에서. 그래서 디그리가 3인 것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디그리가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런 디그리가 3인 커브로서 그 주어진 필드에서 어떤 점이 하나 있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y제곱은 어쩌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y 3승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도
전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디그리가 3까지면은.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x의 3차 방정, 3차식이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은 그 경우를 싱귤라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싱귤라인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추 곡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이나 뭐 이런 쌍곡선 또는 타원 같은. 그래서 이 오른쪽 식이 중근을 가지지 않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그냥 이야기를 하죠. 자, 복소수까지 허용하면은 지금 이것은 x가 실수만 가지고 있고 y도 실수로만 따지고 있잖아요. 복소수까지 허용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곡면이 되는데 그것이 도너스의 표면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공이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레벨 커브를, 미적에 나오는 레벨 커브를, 그러니까 그것을 칼로 잘라보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북극점에서 잘랐다면은 점이 하나가 나오겠죠? 중간에 자르면 항상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도너스다. 도너스를 자르면은, 도너스 끝부분을 자르면은 원이 하나가 나오는데, 도너스의 중간 부분을 딱 자르면은 원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개의 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만약에 무한대까지 허용하면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두 개도 나오다가 칼로 쭉 자르다 보면은 처음에 동그라미 하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면은 다시 동그라미 하나 나오죠. 도너스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리면은 도너스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의 역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적분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W는, 그러니까 Y는 사인 W가 되죠. 자, 우선 이런 제곱근 안에 2차식이 들어있으면은, 제곱근 안에 2차식이 들어있으면은 치환 적분을 해서 우리가 항상 적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안에 3차식이나 4차식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이 식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 제곱근을, 저 제곱근을 U라고 놓아봅시다. 제곱근을 U라고 놓으면은 U 제곱 더하기 T 제곱은 1이죠. 원위에서 적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3차식이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런 이제 경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곱근 안에 3차식이나 4차식이 있을 때 이 적분한 것의 역함수를, 그러니까 역함수를 타원 함수라고 부르고, 그 타원 함수는 이제 이제 주기가 두 개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진짜 타원이잖아요. 타원 곡선은 타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타원하고 실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타원이죠. 이것의 둘레의 길이를 재려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재려고 하면은 뭐 하여튼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 적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y가 이런 뭐 제곱근 안에 2차식이나 3차식이 들어있는 것을 타원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우선 타원 적분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 그리고 타원 곡선 다 같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피어리오디시티라는 것은 주기가 두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소수 평면에서 주기 하나는 실수 1이고 또 다른 주기는 순허수 3i 이런 식으로 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이
이거 하나를 미분을 해보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G나 이런 것은 그냥 이제 아주 표준 기호이고, 또 여기 써 있는 뭐 60, 14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이 표준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원주의 둘레 2파이라고 쓰잖아요. 거기에 2가 왜 들어가냐, 그게 싫어가지고 파이 값을 3.14 말고 딴 걸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2가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걸 바꾸면은 원의 넓이를 쓸 때 파이 r 제곱이 안 나오겠죠. 거기서도 또 뭔가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60이나 4 이런 게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4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맨 앞에 있는 4는 저거 1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식에다 16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이 브래킷 안에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4가 통째로 묶여져서 이 큐브 안에 되겠죠. 변수 변화를 하면. 그래서 다 없애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를 패라고 부르고 y를 패 프라임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조금 더 볼만한 이제 2차 조금 더 볼만한 타원 곡선의 식이 나오죠.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Z는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패라는 것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픈 이런 이상한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함수를 해봤더니 뭐 걔네들이 이렇게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옛날부터 봤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y, 코사인 제곱 1이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렇죠. 이미 예전부터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Z라는 것은 복소수 평면에서 이 밑에 있는 복소수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으면은 오후에 이양수 교수님이 이제 그 바일 페어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온 거기에 그걸 이해하는데 이제 시작되는 개념인데요. 자, 주기가 하나 있고 주기가 두 개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그러니까 원점에서 함수값은 여기 빨간 점에서 함수값하고 같죠? 주기 함수니까. 또 이쪽 점에서의 함수값하고도 같아요. 이 주기 함수니까. 주기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점에서도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전체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패라는 거, 평면 전체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노란 네모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sin x, 주기가 2파이예요.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만 알면은 sin x의 값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sin 0은 sin 2파이고 사실상 sin x는 단위원 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단위원 위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단위원 위에서 우리가 함수 두 개를 알고 있거든요. 사인하고 코사인.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니까 1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노란 평행사 변형을, 자, 이 함수의 주기에 따라서 이쪽 변에서의 함수의 값들하고 이 변에서의 함수의 값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주기에 따라 움직이면은 저쪽으로 건너가겠죠?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저 평행사 변형을 양쪽을 붙이면은 그러니까 이 옆 선분들에 따라서 붙이고 또 다시 위아래 선분을 딱 거기를 붙이면은 도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패라는 것은 이 패 프라임도 도너스 위에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렇죠? 도너스 위에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래서 도너스 위에 정의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편의상 하나는 x라고 하고 다른 것은 y라고 하면은 뭐 y제곱은 x의 3승 어쩌고 하고 이렇게 쭉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너스 위에 정의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어떤 3차 대수방정식을 만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원점이 이 나중에 이 타원 곡선에서 이제 점들을 따질 때 원점이 그룹으로 치면은 항등원이 되는데요. 항등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딱 이 변의 중간에 있는 이 점, 그 점은 2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등원으로 가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점도 2배 하면은 항등원으로 가요. 정확히 한 가운데 있는 점, 그것도 항등원으로 가죠. 그래서 2번 더하면은 항등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토션 엘리먼트인데 오더가 위수가 2인 것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방금 우리가 센 것하고 같은 점들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3번 더하면은 항등원이 되는 것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여기에 3분의 1씩,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1이라면은 0,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여기 이쪽도 0부터 1까지라면 0, 3분의 1, 3분의 2. 걔네들을 다 섞어서 그러니까 2차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수가 7인 것 49개 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바일 페어링 할 때 써먹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패라는 것은 이 C는 이제 복소수 평면이에요. 이 L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레티스, 이런 레티스 점들. 그래서 이 두 개, 이걸 이렇게 코션트를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 화살표 2개끼리 붙이고 하나끼리 붙이고 하면은 이제 토러스가 된다 이거죠. 밑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 토러스가 타원곡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아이소모피즘이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왼쪽에서 보면 구조가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서 보려면은 뭐 복소수 해석학에서 나오는 어널리틱 함수로 봐야 되고, 그것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XY로 보려면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픈 저런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보면은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타원 곡선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항연산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그룹에서 항등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항등원은 여기 좌표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항등원이 뭐가 됩니까? 여기 1 돼야죠. 1하고 0. 그게 항등원이죠? 그냥 숫자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하여튼
believed, 사람들이 RSA나 이런 것보다 어렵다고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워털루 대학 수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서티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해마다 타원 곡선 관련해서 학회를 합니다. 그 서티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상금이 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 곡선하고 점 2개 주고 이것의 이산대수를 찾아라. 현상금 2만 불입니다. 제일 쉬운 게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말이겠죠. 왜냐하면은 문제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RSA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RSA를 보면은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 약 600비트에서 620-30비트 정도, 그 정도 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10진법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2의 10승이 이니까 600비트도 하면 어떻게 돼요? 180, 10진법으로 180짜리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대략 거기 그 정도가 현재 이제 수준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현재 아직 안 풀린 문제 중에 이제 하여튼 제일 작은 게 131비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선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131비트냐? 거기에 사용된 유한체가 원소의 개수가 2의 131승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한체의 원소를 하나 적으려면은 131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RSA에 요즘에 사람들이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약 600비트고 한쪽은 약 131비트. 그래서 훨씬 크기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에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래서 최초로 사용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그 증권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페이저 같은 걸로 증권 거래를 할 때 타원 곡선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들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타원 곡선을 이제 작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스피드가 예를 들면 RSA 같은 거하고 두 개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냐. RSA가 그것도 제법 느린 편에 속하는데 타원 곡선은 더 느릴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기법이 발견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껏해 한 두세 배라고 걸리는 시간이 두세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비트 수가 훨씬 작잖아요. 이 타원 곡선의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서티콤 홈페이지에서 현상금을 보긴 했는데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달러가 요즘엔 더 비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131비트라는 것은 타원 곡선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유한체 크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타원 곡선을 한번 줄려면은 몇 비트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여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줬다 하면은 여기는 1이고 뭐 여기도 1이고 유한체의 원소 두 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제 보셨듯이 예를 들어서 캐릭터리스틱이 2다. 실제 컴퓨터에서 쓰는 거. 캐릭터리스틱이 2면은 뭐 3개쯤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131비트 곱하기 3 이런 식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을 하나 주는 데는 얼마나 필요하냐. X좌표 하나가 131비트가 되겠죠. 근데 X를 주면 Y가 결정되죠. 그리고 유한체 안에서 뭐 X를 주고 Y를 풀어봐라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y를 줄 필요가 없어요. x만 줘도 끝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쨌든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볼 때에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이 없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디그리 3인 것. 그리고 이제 큐빅이 어제 봤습니다. 이제 실제 이런 게 들어있어도 3차 이하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4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이 Generalized Weierstrass Equation이라고 하는데, Generalized라는 의미는 캐릭터리스틱이 2거나 3인 경우까지 허용하려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것은 그러니까 x하고 y만 들어있는 affine equation이고 인피니티 포인트가 아직 고려되지 않은 상태예요. 인피니티는 말 그대로 무한대로 가는 것. 어제 봤던 것처럼 z좌표가 0인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이 2가 아니라면은 여기까지 줄일 수 있고, 캐릭터리스틱이 3도 아니다 하면은 잘 익숙한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전산하는 분들이 타원 곡선을 보려고 하면은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캐릭터리스틱이 2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바일 페어링을 할 때 J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요. J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경우에 J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분모가 왜 0이 안 되죠? 중근이 없다는 조건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하고 같았죠. 중근이, 이 오른쪽이 중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빨간 XY를 이렇게 바꾸면은 M은 그냥 어떤 다른 마음대로 필드에서 고른 원소예요. 이렇게 고른다면은 새로운 커브를 얻는데 그때 계산해 보면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J 값이. 그런 의미에서 불변량이라고 부릅니다. J 불변량. 그 의미는 J가 이렇게 좌표 변화를 했을 때 불변이라는 의미는 J 값만 알면은 이 곡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J 값을 우리가 J 값을 알고 이런 형태로 써지는 타원 곡선을 찾아라 하면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J값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일반적인 형태, 여기 A6의 의미가 무엇이고 A4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 첨자로 붙은 1, 3, 2, 4, 6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냐면은 실제로도 그런데 y는 t의 3승, x는 t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가 이쪽에 t의 6승이 나오고 그거랑 맞추려면은 4하고 t의 제곱해서 4하고 지수 2가 더해서 6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다 맞추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춰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A4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식으로 치면 A6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A6, 그러니까 마치 T 6승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T의 12승, 여기서는 A4였으니까 T 3승이,
4승이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t의 4승을 3승하면 t의 12승. 그리고 여기도 같은 이유로 t의 12승. 그래서 t의 디그리가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자하고 분모를 비교해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j 가 변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꼭 이런 식으로만 바꾸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인피니티 포인트를 고정시키려면은 인피니티 포인트를 그대로 고정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인피니티가 딴 점으로 옮겨가겠죠. 인피니티 포인트를 고정시키는 변화는, 좌표 변화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일 때. 예를 들어서 캐릭터리스틱이 2다 하면은 이 허용되는 이 변환의 형태가 약간 바뀌는데, 그런 것은 뭐 쓰기도 골치 아프고 문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로 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타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이제 인피니티까지 허용을 하면은 가환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환군. 두 개를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되고, 뭐, 이 인피니티가 항등원이 되고, 뭐, 마이너스 p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환군인데 기호를 덧셈 기호로 썼다 뿐이지, 그냥 시클릭 그룹에서 뭐, G 원소로 보면은 G 제곱, G 3승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쓴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덧셈 기호를 써서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증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건데요. 어소시에이티브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증명 안 보고 넘어갑니다. 저도 안 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혹시 주위에 뭐 동생이나 조카나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하는 학생들은 이거 파푸스 정리하고 파스칼 정리 아주 잘 알거든요. 걔네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랑 동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것, 결합률을 증명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두 가지가 고전적인 정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제 점을 두 개를 어떻게 더하나 이미 알고 계세요. 디오판트스가 한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점이 P1이 있고 P2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렸죠? 자, 이것이 P3냐 하면은 아닙니다. 저것은 P3가 아니에요. 그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걔네들 다 더하면 0이라는 겁니다. 동일 직선에 있는 세 점은 3개 다 더하면 0이다. 그러면은 P3는 어디에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이 점은 P3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P3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떠오르겠죠. 우리가 뭐 잘 알아요. 만약에 P1하고 P2랑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뭘 그어야 돼요? 접선을 긋겠죠? 근데 접선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한체 위에서 정의됐다. 미분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다항식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다항식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항식이라고 치고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미분했다. 3x제곱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x가 뭐 모듈로 7로 어쩌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항식을 다루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같을 때 그냥 접선을 택하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은 우리가 무한대에 있는 점을 생각했죠. 무한대에 있는 점. 저기 무한대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 더하기 무한대에 있는 점. 그 세 개가 어떻게 돼요? 세 개 더하면은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동일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세 개는 더하면은 전부 서로 지워지고 0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무한대에 있는 점은 항등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요 두 점을 더하면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점 더하면은. 그래서 요 두 점을 더하면 0이고 요 지금 표시 안 된 점은 마이너스 P3니까 여기가 P3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해석학적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전부 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0 뭘로 나눠야 되는데 0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없게.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점에 저기 무한대점 항등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점 두 개가 같을 때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접선을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여기가 P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P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P일 때 마이너스 P. 그래서 P의 좌표가 XY다 하면은 마이너스 P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X하고 마이너스 Y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그 뒤에는 그냥 전부 어디건 책에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냥 수식을 갖다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P를 두 번 더하기 위해서 접선을 사용했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P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P는 이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보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너럴라이즈드 폼을 주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된다. 자,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오른쪽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X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뭘 얻냐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렇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솔루션 하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Y의 1차항이 여기 두 개 있죠? Y의 1차항이 두 개 있고, 그러니까 A1, X1 더하기 A3는 여기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한대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 Z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Z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를 텐데 이건 어제 봤어요. 그래서 Z를 도입을 하는 것은 이 두 개, 이렇게 되는 두 개의 관계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Z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항의 차수가 3차, 모두 3차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점하고 이런 점하고 같이 본다고 그랬죠? 같이 본다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3, 4, 5나 6, 8, 10이나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Z가 0이 아니면은 이거나 이거나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 분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Z를. 그런데 이제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XY 좌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분모가 0인 경우를 이제 인피니트 포인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F가 3차식이었잖아요. 3차식인데 우리가 요구한 조건은 타원 곡선이 되려면은 이 3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차식이 중근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테일러 전개가 한다든가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단순 무식하게 이런 3중근을 가졌어요. 중근을 가지면은 싱귤라 큐빅이라고, 싱귤라 커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 되죠?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중근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중근을 가질도 비슷하게 무지하게 쉽게 이렇게 그냥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싱귤라 포인트, 그러니까 싱귤라 커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때나 조금 전에 봤던 두 가지 경우에, 저 두 가지 경우에 X하고 Y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저렇게 t의 함수라고 전부 다 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루트 1 빼기 t제곱이다. 그거 안 써지는데, 그거 안 써지네? 고등학교 때 보셨어요. 사인이나 코사인 전부 유리 함수로 표시할 수 있었죠? 생각나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이런 거 있었죠. 됐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전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의 X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T로 하는 거 쓸 수가 있어요. 중근을 가지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본질적으로는 KT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루트하고 3차식인데 3차식이 중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KT랑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얻게 돼요. 타원 곡선이란 말은 얘가 절대로 KT랑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3차 방정식이지만 이거 풀어봐라 하면은 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y 5승은 x 3승이다.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하여튼 뭐 금방 뭐 이와 비슷하게 풀어내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이 KXY가 KT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걸 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식인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2차식인 경우에는 전부 요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차식을 도입하면은 이 두 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달라지는 맨 처음 경우가 타원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차식, 6차식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타원 곡선을 사용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복소수 공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공이 나오는지 도너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홀이 구멍이 2개 있는 도너스가 나오는지. 구멍이 2개라면 지너스가 2라고 부릅니다. 구멍이 3개면은 지너스가 3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멍이 4개 이상인 것은 나무에서는 별로 효율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구멍이 하나인 거죠. 공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 구멍이 하나인 경우가 타원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을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이제 진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타원 곡선입니다. 그리고 분모를 z라는 변수로 따로 놓고 치면은 나누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z를 따로 하니까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의미가 돼서 나누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다가 보면은 z가 0이 나오네 하면은 무한대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이 2인 경우에는 보세요. 이런 흔히 책에 나오는 이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약간 처음 보는 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때 점 2개를 더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점 2개가 있으면은 두 점을 잇는 그냥 직선을 하나 택해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3차식을 얻고, 3차식에서 원래 두 점으로부터 루트를 2개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루트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 가는데요. 자, 이제 그룹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룹에서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그것의 오더를 어떻게, 그러니까 위수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이 원소를 몇 번 더하면 0이 되는가, 그것을 이 점 P의 오더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가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냐, 그것을 그룹의 오더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그룹의 오더는 필드의 원소의 개수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드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야기한 걸 다시 하면, 이것은 1은 무한대점, 이것은 필드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그 차이가
이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그리고 뭐 이거는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생략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서 이 P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5번 더했다 하면은 OP는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자,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N이 그룹의 오더다 하면은 뭐 이거 전부 다 0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어제 이인석 교수님이 하셨던 것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이 있으면은 그래 그거 아벨리안 그룹이야. 근데 어제 그런 거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예요. 서브 그룹도 따지고 뭐 거기서 그룹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호모모피즘, 아이소모피즘 할 거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타원 곡선들이 있으면은 둘 다 그룹이잖아요. 그 사이에 호모모피즘을 아이소진이라고 부릅니다. 호모모피즘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이소진이라고 부르고, 자, 예를 들어서 아이소진의 예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룹 아벨리안 그룹인데 모든 원소를 2배 했다 또는 n배 했다. 이거 전부 다 그룹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엔도모피즘이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호모모피즘.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순 무식한 것 말고,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예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x 3승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 i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맵을 2번을 해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P가 마이너스 P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2번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 맵이 마치 앞에서 본 것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1처럼 행동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뭐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루트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하면은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 있죠.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그리고 이제 프로비니어스를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에서 오더가 n인 원소들 다 모았다. 이거 서브 그룹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원 곡선이 있으면은 n배 하면 0 되는 거 다 찾으면은 그 서브 그룹인데, 자, 근데 n배 하면 0 되는 게 실제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필드를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보세요. 여기서 x에다가 예를 들어 뭘 넣을까요? 2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8 빼기 2는 6. 루트 6은 예를 들면은 유리수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필드를 확장을 해서 루트 6까지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3번 더해서 0이 되는 걸 찾고 싶다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작한 필드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드를 확장을 해요.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은 아까 이제 지나갔지만 덧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포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점프하는 건 없나요?
미안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3번 더 하면 0 되는 점들이 뭐 있냐. 없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식이 나와서 그 식의 근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있다고 기호로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이게 서브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까 평행사변형을 봤잖아요. 평행사변형을 봤으니까 평행사변형을 보셨으니까 이것은 어제 이인석 교수님 하신 거에 따르면 뭐하고 같아지겠어요? Z 모듈로 N 그것이 2개 곱해진 거죠. 평행사변형이니까 2차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구조가 Z 모듈로 N이 2번 곱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Z 모듈로 N에서 이제 Z 모듈로 N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한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N이 소수다 하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N이 소수다 하면은 이 구조는 2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겠죠. 2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원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맵을 따지는 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이양숙 교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에서 좀 너무 빨리 했네. 참고 문헌을 보시면은 그 와싱턴 책이 수학을 한 분의 경우에는 와싱턴 책이 제일 볼만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로 하기도 싫은 이제 초장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해준 책이 실버만 책입니다. 보이죠? 실버만 책이고요. 그리고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이 책이 제일 나을 거예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내용은 사실은 이 책에 보면은 그냥 수학적인 내용을 거의 다 빼고 한 20페이지 정도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캐릭터리스틱 2인 경우에 특히 이 메네세스가 이 앞에 있는 이 회사에 지금도 있을 것 같으네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3번 책은 그냥 이제 뭡니까? 자, 2번 책은 이 테이트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틴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의 사위이면서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블리츠는 반미에 가까운 이런 민중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기가 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본인이 싫어하는 이런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데 써먹여진다고 상당히 좀 싫어해요. 그리고 코블리츠는 특히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도 한국에 왔을 때 교육 이야기,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이 수학의 중요성 이런 거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끝인데요. 제가 이제 몇 마디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날게요. 우선 이제 가만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저런 걸 왜 하기 시작했나.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그룹을 찾으려고 막 했잖아요. 그럴듯한 거. 근데 그냥 그룹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거로는 그게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매트릭스도 재미를 못 봤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그룹 비슷한 거 없을까? 뭐 있습니까?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꼭 그룹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산대수 문제니까 모노이드를 뭐라고 번역했는데 모르지만 모노이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한 거 뭐 없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그룹만, 아벨리안 그룹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가와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아벨리안 그룹만 있으면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갈로아 코호몰로지 그룹 뭐 이런 거 써보겠다. 그냥 하여튼 책에서 보는 그냥 온갖 거 다 붙들고 시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효율을 말씀을 했는데요. 전산하는 분들은 이제 아마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문제를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문제를 만드는데 뭐 암호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리면 이거 암호가 아니잖아요. 만드는 데는 굉장히 쉽고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원 곡선이 나왔는데 이제 우선 그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요새. 양자 컴퓨터 이거 되면은 전부 다 이런 것도 황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만약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물리 법칙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수학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것이 있다 쳐도 자, 일단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은 그러면 암호는 끝났네.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암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그게 공개였어야 하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타원 곡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타원 곡선을 우리가 뭐 y 제곱은 어쩌고 있잖아요. 타원 곡선을 쓰는 방법이 꼭 그거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모든 타원 곡선을 변환을 시킨 것이지 항상 y제곱은 하고 그것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RSA는 뭐냐면은 그룹이 주어져 있어요.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곱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그 그룹의 그러니까 그 링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도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크게 성공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타원 곡선을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은 2차 곡선, 그러니까 원축 곡선 두 개의 교점으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차식 두 개를 놓고 연립방정식 풀어보려고 하세요. 그 풀면은 타원 곡선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원 곡선을 처음부터 주자. 그렇게 하면은 타원 곡선에서 연산하는 것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타원 곡선의 식이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타원 곡선의 그 디파인 이퀘이션 자체를 한번 감출 수는 없을까? 뭐 이제 그런 것을 필드 익스텐션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구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려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타원 곡선에서, 그러니까 타원 곡선이 인기 있는 이유는 공격하는 방법이 단순 무식하게 하는 그것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